안녕하세요. 인도 공부하는 이옥순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번영을 누리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기업이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노력, 실패의 여러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데요. 허나 인도에는 공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지듯 하루아침에 몰락한 제국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무색하죠. 14, 15세기에 남부에서 번영한 힌두 제국 비자야 나가르가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하루아침에 몰락한 대표적인 나라죠. 오늘은 그 사연을 들여다볼까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간 형제가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데리고 간 사냥개가 토끼를 쫓고 있었는데요. 쫓기던 토끼가 갑자기 돌아서서 사냥개에게 덤벼드는 것이었죠. 사냥개가 토끼에게 쫓기는 걸 본 형제는 약자도 제국을 지배하는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더니 하늘의 뜻이라는 답이 돌아왔죠. 형제는 쫓기던 토끼가 돌아서서 사냥개를 공격한 그 장소에 비자야 나가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1336년이었죠. 당시 북부지방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힌두 세력이 힘을 합치면서 비자야 나가르는 남부지방의 통일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최대 영토를 가졌던 국가로 기록되죠. 자원이 풍부한 비자야 나가르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를 이용하여 쌀과 면직물,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해외로 수출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랍과 페르시아, 동쪽으로는 중국과 교역하여 동서양의 지배자란 별명을 얻었는데요.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자 비자야 나가르엔 소비가 중심인 대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제국의 이름이자 수도의 이름인 승리의 도시라는 뜻의 비자야 나가르엔 50만 명의 시민이 살았죠. 규모나 번영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로마나 인도 북부의 대도시 델리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14세기에 여길 방문한 한 유럽인 여행자는 이 도시에 대해서 말하는 걸 그만두겠다. 왜냐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적었죠. 비자야 나가르의 성공 요인에는 세계화를 실천한 점이 들어가는데요. 자유무역을 인정하고 관세를 낮추는 등 관대한 정책을 실시했죠.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무역을 하려고 이 나라를 찾았습니다. 1497년 포르투갈의 바스코다가마가 향신료를 찾아서 닻을 내린 곳이 비자야 나가르의 자유무역항 캘리컷이었죠. 이익이 나는 곳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비자야 나가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이름났는데요.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었죠. 북부 이슬람 세력과 대치한 비자야 나가르의 100만 대군 중 상당수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슬람 용병이었습니다. 힌두 왕국이지만 이슬람 군인을 채용하고 모스크를 세워주는 등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고요. 당시 유행인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여 이슬람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이슬람 건축물을 짓기도 했죠. 이슬람 문화의 열린 자세였지만 비자야 나가르의 역사적인 존재 이유는 북부 이슬람 세력이 남부지방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엔 7겹의 성벽을 쌓아 이슬람의 침입에 대비했고 이슬람 군대와 맞서려고 기병대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거대한 힌두 사원을 세우고 힌두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남부지방엔 북부지방과 달리 당대의 힌두교와 힌두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죠. 1565년 마침내 끝이 왔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지만 비자야 나가르처럼 한순간에 종말을 맞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슬람 연합군이 지하들을 내세우며 쳐들어오자 이슬람 용병 출신의 장군 2명이 군대를 데리고 힌두 제국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죠. 조급했던 걸까요? 전세가 급박해지자 진두지휘하던 96세의 왕은 결사항전을 독려하려고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죠. 군인들이 돈을 받으려고 우르르 몰려드는 바람에 전열이 흐트러졌고 왕이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참수된 왕의 모습을 본 군인들은 무기를 던졌죠. 융성엔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멸망의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비자야 나가르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는 승리한 이슬람 군인들의 파괴와 약탈이 6개월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드러나는데요. 세계적인 도시에서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비자야 나가르의 수도는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역사엔 가정이 없다지만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만약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왕이 무슬림 장군의 배신을 눈치챘다면, 만약 전투 중에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과 돈을 적절하게 쓴다는 건 어려운데요. 그래서 리더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성패뿐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렸으니까요. 폐허의 비자야 나가르에서 지혜와 통찰이 부족했던 마지막 왕의 마지막 결정을 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